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자와 한문의 기초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오늘의 배울 내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한자와 한문의 의미. 두 번째, 한자의 3요소. 세 번째, 한자의 필요성. 네 번째, 한자의 필순. 자, 오늘 배울 내용을 기억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한자의 모양, 뜻을 구별한다. 2번, 한자를 순서에 맞게 바르게 쓴다. 자, 여러분, 오늘의 학습 목표 다 기억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한자와 한문은 무엇일까? 자, 한자와 한문, 서로 비슷한 단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한자와 한문은 엄연히 뜻이 다르겠죠? 자, 한자란 중국 고대에서 만들어져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글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해일, 달월, 날출 이러한 글자를 바로 한자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럼 한문이란 무엇일까요? 자, 한문을 살펴보면 한자와 한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문장을 말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해일자와 날출자가 결합을 해서 일출이라는 단어는 해가 뜨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이처럼 한자와 한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문장을 한문이라고 한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저번 시간에 한자 문화권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다들 기억나나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한자 문화권이란 한자를 공식적인 표기 수단으로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지역을 한자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인데요. 이들 지역은 지금도 한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언어적, 문화적 소통이 가능한 곳이죠. 자, 두 번째 배울 내용입니다. 한자의 3요소. 자,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모양, 소리, 뜻, 이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데요.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소리뿐만 아니라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 표의 문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자를 바르게 익히기 위해서는 그 한자의 모양과 소리와 뜻을 함께 익혀야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러한 모양을 가진 한자가 있습니다. 자, 이 한자는 어떻게 읽나요? 네, 대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한자의 뜻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크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처럼 한자는 하나의 글자의 모양, 소리, 뜻, 이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세 번째 내용입니다. 한문은 왜 배울까요? 자, 이 내용은 우리 저번 시간에도 배운 적이 있는데 다들 기억이 나나요? 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서 한문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한문은 왜 필요한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원활한 언어 생활을 위해서였죠. 자, 우리말의 약 70%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활한 언어 생활을 위해서는 한문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건전한 가치관과 인성 함량을 위해. 자,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 조상님들의 사상이나 감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다음 세 번째, 전통 문화의 계승과 그러한 창조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다음 네 번째, 한자를 쓰는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서로 이해와 교류를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들 기억이 나죠? 네. 자, 오늘의 배울 내용 네 번째, 한자를 쓰는 순서는, 자, 한자를 구성하는 점이나 선을 획이라고 하고, 이 획을 쓰는 순서를 필순이라고 하는데요. 한자는 필순에 따라 쓰면 맵시 있고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필순의 원칙이 9가지가 있는데요. 이 원칙을 한자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새쌈자가 나옵니다. 이 새쌈자는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천자. 자, 이 내천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 순서대로 써주면 돼요. 다음 이 세 번째 한자는 열십자인데요. 자, 열십자와 같이 가로획과 세로획이 만나는 한자는 가로획을 먼저 써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람 인자와 같이 삐침과 파임이 만나는 글자는 삐침을 먼저 써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 다음 작을 소자인데요. 이 작을 소자 같은 경우에는 좌우의 모양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같죠. 이럴 경우에는 가운데를 먼저 쓰고 왼쪽과 오른쪽을 써주면 돼요. 다음 바람풍자입니다. 자, 이 바람풍자가 같이 안쪽과 바깥쪽이 있는 한자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을 먼저 써주고 안쪽을 써주면 됩니다. 자, 가운데 중자입니다. 우리 중학교 할 때 이 중자죠. 중간 할 때도 이 중자였습니다. 자, 가운데 중자와 같은 경우에는 꿰뚫는 획이 있는데요. 자, 이 꿰뚫는 획이 있을 경우에는 이 획은 나중에 써주면 돼요. 가장 나중에 써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그 다음 더욱 우자인데요. 더욱 우자는 오른쪽 위에 점이 있죠. 자, 오른쪽 위에 있는 점은 마지막에 찍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자 가까울 근자입니다. 이 가까울 근자의 왼쪽 부분에 보면 글자를 받쳐주는 획이 있죠. 이 한자를 받침이라고 합니다. 자, 받쳐주는 한자는 마지막에 써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이 한자 쓰는 순서를 선생님이 동영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자, 이 동영상으로 제작한 그 영상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필순 영상입니다. 필순 영상을 보기 전 한문교과서 14쪽 또는 보조자료 필순의 원칙 학습지를 준비합니다. 필순 영상을 보면서 교과서나 학습지에 한자를 필순에 맞게 쓰면 됩니다.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한자와 한문이란. 한자는 낱글자이고
한문은 한자로 쓴 문장입니다. 두 번째, 한자 문화권이란 한자를 공식적인 표기 수단으로 사용했거나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지역을 바로 한자 문화권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세 번째, 한자의 3요소란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모양, 소리, 뜻 이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갖추고 있었죠. 모양, 소리, 뜻을 바로 한자의 3요소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한자를 쓰는 순서는 한자를 필순에 맞게 쓰는 이유는 우리가 한자를 맵시 있고 균형 있게 쓰기 위해서입니다. 한자를 쓰는 순서에 맞게 올바르게 쓴다면 맵시 있는 그 글자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한문교과서 14쪽 한자를 쓰는 순서에 나오는 한자들을 순서에 맞게 바르게 쓰고 구글 설문지로 배운 내용을 정리하여 응답 제출해 주세요.